혈액암 백혈병, 쉽게 멍들고 피곤하다면 혈액 신호.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에 보라색 멍이 생겨 있었어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28살 직장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멍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는 멍, 끝없는 피로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혈액암이란 무엇인가? 혈액암, 의학적으로는 혈액종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액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골수는 우리 몸의 혈액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새로운 혈액 세포들이 이곳에서 탄생하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감염과 싸우며 혈소판은 출혈을 멈춰줍니다. 하지만 혈액암이 발생하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암세포들이 정상 혈액세포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골수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마치 공장에 불량품들이 넘쳐나면서 정상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대표적인 혈액암인데 이 중에서도 백혈병이 가장 흔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의 주요 증상 소개.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42살 회사원 박정훈 씨의 고백입니다. 몇 주째 계속되는 미열과 피로감을 단순한 감기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백혈병의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백혈병의 증상들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출혈 관련 증상들입니다. 쉽게 멍이 들고 코피가 자주 나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들이죠. 둘째, 빈혈 증상들입니다. 극심한 피로감, 숨가쁨, 어지러움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감염 관련 증상들이에요. 열이 자주 나고 감기가 잘 낫지 않으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넷째, 장기 비대 증상들입니다.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배가 불러오며 뼈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급성 백혈병의 경우엔 몇 주 내에 급속히 악화되지만 만성 백혈병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모르게 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쉽게 멍들고 출혈이 잦은 이유. 계단 난간에 살짝 팔이 스쳤을 뿐인데 손바닥만 한 멍이 생겼어요. 35살 주부 이수진 씨의 경험담입니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닐 작은 접촉이었는데 며칠 지나도 멍이 사라지지 않았죠. 더 무서운 건 그 멍의 색깔이었습니다. 보통의 멍과 달리 진한 보라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웠어요. 백혈병 환자가 쉽게 멍들고 출혈이 잦은 이유는 혈소판의 문제 때문입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의 응급 구조대 같은 존재예요. 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달려가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출혈을 막아줍니다. 정상인의 경우 혈소판 수치가 15만에서 45만 정도 유지되는데 백혈병 환자는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피부 및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멍을 치유할 혈소판마저 부족하니 멍이 오래가고 색깔도 더 진해지는 거죠. 어떤 환자들은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를 살짝 만져도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엔 내부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멍이나 출혈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한 원인. 잠을 10시간씩 자도 피곤했어요. 마치 몸속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았죠. 29살 대학원생 최민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논문 작성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빈혈입니다. 골수에서 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이 줄어들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적혈구는 우리 몸의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백혈병 때문에 이 택배 기사들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암세포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정상 세포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모조리 가져가 버려요. 마치 몸속에 에너지 도둑들이 들어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빈혈과 호흡 곤란 증상.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 동안 서 있어야 했어요. 46살 교사 김영희 씨는 처음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꾸준히 운동하던 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빈혈은 백혈병의 가장 흔하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이 헤모글로빈도 당연히 줄어들죠. 정상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남성 기준 13에서 17GDL, 여성 기준 12에서 15GDL인데 백혈병 환자들은 이 수치가 8GDL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심장이 더 빨리, 더 세게 뛰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와 입술, 손톱이 창백해집니다. 특히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보면 정상인은 분홍색인데 빈혈 환자는 하얗게 보여요. 이런 간단한 자가진단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잦은 감염과 면역력 저하. 감기가 한 달 넘게 낫지 않았어요. 항생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죠. 31살 직장인 박성민 씨는 계속되는 감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결국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서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죠. 하지만 백혈병이 발생하면 이 군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백혈구는 줄어들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백혈구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훈련받지 않은 신병들만 가득한 부대 같은 상황이죠. 숫자는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감기나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구강 내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잇몸이 붓고 아프며 입안에 궤양이 생기기도 해요.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도 쉽게 곪고 평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어떤 환자들은 평생 걸린 적 없던 진균 감염이나 기회 감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혈액암의 진단법.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39살 회사원 이정호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으로 받은 혈액 검사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혈액암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전혈구 검사 CBC입니다. 이 검사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정상인의 백혈구 수치는 4000-1만 1000개일인데 백혈병 환자는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급성 백혈병의 경우 5만 개일을 넘어가기도 하고 만성 백혈병은 서서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수 검사입니다. 골수 검사는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예요. 들으면 무서울 수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골수 검사에서 비정상 세포와 세포가 20% 이상 발견되면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또한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백혈병 유형을 분류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체생검이라는 새로운 검사법도 개발되어 혈액만으로도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력과 위험 요인. 우리 가족 중에는 암 환자가 없었는데 많은 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백혈병의 경우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일부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백혈병은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들에서 백혈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일상적인 의료용 엑스레이나 CT 촬영 정도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물질 노출도 위험 요인입니다. 벤젠, 포르말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화학공장 근로자, 미용사, 주유소 직원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흡연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들이 골수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이전에 다른 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사용했던 경우에도 2차성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은 주로 어린이에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은 주로 성인에게 발생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조기 발견의 중요성. 만약 6개월만 늦게 발견했다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34살 김태현 씨는 아직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백혈병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병의 진행 속도 때문입니다. 특히 급성 백혈병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암세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상 혈액세포들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죠.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8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어 중추신경계까지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져요. 특히 뇌출혈이나 심각한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검사는 간단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의 이상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과 생존율.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37살 최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간의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 현재는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백혈병 치료의 기본은 항암화학요법입니다.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급성 백혈병의 경우 보통 관해 유도요법, 공고요법, 유지요법 단계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전체 치료 기간은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관해 유도요법은 가장 강도 높은 치료입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서 무균실에서 생활해야 해요. 가족들도 완전 방호복을 입고서야 면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요법은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잔존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죠. 유지요법은 외래에서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도 이마티닙 같은 표적치료제 덕분에 정상인과 비슷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도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이나 재발한 환자들에게 시행하는데 최근에는 반일치 이식 기술의 발달로 이식 기회가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치료가 끝난 후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 관리였어요. 백혈병을 극복한 43살 박민철 씨는 지금도 엄격한 생활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백혈병 환자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관리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손상된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은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되 생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생선회, 날달걀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해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저지방 육류나 두부, 콩류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걷기나 가벼운 요가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명상,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꼭 병원 방문을.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백혈병 조기 발견으로 완치된 41살 정수연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병원을 찾은 것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덕분이었죠.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원인 모를 멍이 자주 생기거나 기존의 멍이 사라지지 않을 때,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할 때,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될 때, 미열이나 열이 반복될 때,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부어올랐을 때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일 증상보다는 복합 증상일 때 혈액암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병원에서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혈구 수치를 확인하죠. 만약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혈액 종양내과로 의뢰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